최근 서울대학교가 정말 대입의 판을 완전히 뒤흔드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제도가 좀 바뀌는구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뿌리부터 바뀐다는 선언이거든요. 혹시 나는 뭐 서울대 안 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대의 움직임은 대한민국 입시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변화를 아주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쌓아온 그 화려한 스펙들, 동아리 부장도 하고 보고서도 수십 개 쓰고, 만약에 이런 활동 목록이 더 이상 여러분의 합격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서울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질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딱 2028학년도부터입니다. 서울대가 학생을 보는 룰 자체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래서 뭘 했느냐가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냐, 이걸 직접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서울대는 왜 이렇게까지 극적인 변화를 선택했을까요?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요, 거스를 수 없는 아주 큰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고교 학점제입니다. 학생들마다 시간표가 다 다르니까 예전처럼 똑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 거죠. 두 번째는 5등급제 도입으로 소위 말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을 가려내기가 힘들어졌어요. 내신만 봐서는 진짜 실력자를 알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 수 있는데요. 바로 생성형 AI의 등장입니다. 이 문장 정말 핵심을 찌르지 않나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부모님이 자녀의 어려운 과제를 보면서 야, 그거 그냥 챗GPT랑 같이 해 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심지어 UCLA 졸업생이 졸업식 단상에서 고마워요 챗GPT 라고 쓴 노트북을 번쩍 들어올리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이러니 서류에 적힌 그럴듯한 글이 과연 진짜 이 학생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더는 확신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바로 그래서 서울대가 선언한 겁니다. 보고서는 AI가 써줄 수 있겠지. 하지만 면접장에서 던지는 즉석 질문에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건 AI가 대신 못해준다. 이겁니다. 이제 평가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사고의 과정 그 자체로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럼 서울대가 이 생각하는 힘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걸까요? 2028학년도부터 두 가지 아주 새로운 면접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름도 재밌어요. 바로 현미경 면접과 망원경 면접입니다. 이 두 면접은 이름처럼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현미경 면접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학생부에 적힌 과거 활동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아주 세밀하게 파고들어서 진짜 한 건지 얼마나 깊이 있게 했는지 이걸 검증하는 거고요. 반면에 망원경 면접은 완전히 새로운 과제를 딱 던져줘서 여러분의 미래, 잠재력을 저 멀리 망원경으로 내다보듯이 평가하는 방식인 거죠. 먼저 현미경 면접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거 절대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부에 적힌 그 한 줄 한 줄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이 활동 진짜 네가 한 거 맞아? 왜 하필 그렇게 했어?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렇게 끝까지 파고드는 어떻게 보면 거의 신문에 가까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는 이 질문을 아주 치밀하게 세 단계로 설계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학생부에 환경 동아리에서 분리수거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단계 질문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자,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게와 왜를 묻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실력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냥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활동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왜 그 방법을 썼나요? 중간에 계획이 바뀌었다면 그 이유는 뭐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건 심화와 확장 단계입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배운 걸 전혀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학생은 정말 생각하는 힘이 있구나, 그 사고의 확장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망원경 면접으로 넘어가 보죠. 이 면접은 여러분의 학생부와는 상관이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 그러니까 잠재력을 보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이 친구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또 중간에 막혔을 때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가는지, 그 과정을 관찰하는 거죠. 자, 이 예시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면접관 앞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과제를 받은 겁니다. 학교에 불이 났습니다.
학생들을 가장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시뮬레이션을 설계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복잡하죠? 근데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복도마다 수용 인원도 다르고 연기가 퍼지는 속도도 계속 변한대요. 이건 정답을 찾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 그 접근법을 보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탐침 질문이라는 겁니다. 면접관은 여러분의 답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파고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죠?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충분한가요? 이런 식으로요. 정답을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 이제 이해가시죠? 어떤 생각의 흐름으로 결론까지 갔는지 그 과정 자체가 평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왜? 라는 질문을 그냥 입에 달고 사세요. 둘째, 결과만 남기지 말고 생각의 과정을 전부 기록하세요. 내가 뭘 계획했고, 어디서 실패했고,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바꿨는지, 이 모든 과정이 나중에 면접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토론하세요. 친구든 선생님이든 다른 사람과 계속 부딪혀 보면서 내 생각의 약점이 뭔지 발견하는 순간 사고는 훨씬 깊어집니다. 보세요. 수능 만점자도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왜? 라고 묻는 습관이야말로 모든 공부와 탐구의 진짜 시작점이라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대의 이번 변화는요, 그냥 면접 방식 좀 바꾼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선언이에요. 화려한 스펙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가짜 탐구는 이제 걸러내겠다. 그리고 진심으로 고민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학생, 진짜 생각하는 학생을 찾겠다. 바로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내 학생부에 적힌 활동들은 과연 왜, 어떻게, 그 다음은 이라는 이 3단계 질문을 견뎌낼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는 정말로 생각하는 학생인가? 이제 진짜 시험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